안녕하세요. 여성질환을 집중 진료하는 한의사 은희 언니입니다. 생리를 하는 여성분이라면은 대부분 생리 전에 가슴이 붓는다거나 단 음식이 막 당긴다거나 아랫배가 빵빵해진다거나 기분이 쉽게 우울해지고 감정 기복이 커지는 등 정신적, 신체적인 변화가 조금씩은 다 있으실 거예요. 이런 증상들은 생리 전 약 일주일 전부터 시작해서 생리 전 이틀 전에 최고치를 찍었다가 생리가 시작되면 정말 마법처럼 사라지는 패턴을 보입니다. 이렇게 생리 전에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정신적, 신체적인 증상을 생리 전 증후군이라 하는데요. 생리 전 증후군의 증상과 정도는 사람마다 차이가 큽니다. 그냥 조금 불편하다, 신경 쓰인다 정도인 분도 계시지만 간혹 일상생활이 힘들 정도로 심한 분도 있어요. 심한 생리전 증후군으로 고생하시는 분이라면 나만 이렇게 유독 예민하게 반응하는 건가? 도대체 왜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건지, 치료 방법은 없는 건지 궁금하실 텐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저 은희 언니가 논문을 바탕으로 생리전 증후군의 원인과 치료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리전 증후군은 생리를 하는 여성의 약 80%에서 나타납니다. 10명 중에 8명 정도는 크든 작든 생리전 증후군이 조금씩 있다는 이야기죠. 하지만 생리전 증후군이 나타난다 해서 무조건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럼 어느 정도를 심하다 치료를 받아야 하는 기준으로 삼는지는 월경전 불쾌감 장애와 중등도 중증 PMS 진단 기준을 참고해 볼 수 있습니다. 미국 정신의학협회는 DSM-5에서 월경전 불쾌감 장애를 적어도 5개 이상의 황체기 증상이 나타나며 그중 한 가지는 반드시 정신적 증상을 포함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증상이 연속 2회 이상의 생리 주기마다 반복되고 사회활동이나 대인관계에 심각하게 영향을 줄 정도여야지 월경전 불쾌감 장애로 진단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마 저 기준을 읽어보시다 보면 제 증상은 3가지밖에 안 돼서 월경전 불쾌감 장애에 해당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저 진짜 심각하게 힘들거든요. 사회활동이랑 대인관계도 위태로운 게 맞고요. 하시는 분이 분명 계실 거예요. 이렇게 월경전 불쾌감 장애의 진단 기준에 정확하게 부합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생리전 증후군은 증상이 너무 심해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분이 분명 계십니다. 그래서 미국 산부인과 학회에서는 적어도 한 가지 이상 정신적이나 육체적 증상으로 일상생활 장애를 호소하는 경우를 중등도 중증 PMS라고 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연구 결과 중등도 중증 PMS로 고생하는 여성은 생리를 하는 전체 여성의 5에서 8% 정도라고 합니다. 5에서 8% 정도면 20명 중 한두 명이라는 이야기인데 이렇게 따지면 생각보다 흔한 증상이죠? 안타깝지만 생리전 증후군의 원인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성선 스테로이드, 프로게스테론의 농도 감소, 에스트라디올의 배란전 최고 수치, 배란 후 프로게스테론의 증가 등이 영향을 미칠 거란 가설이 있습니다. 연구 결과 유전적인 영향도 있고 높은 체질량 지수, 스트레스, 트라우마 등도 영향이 있다 합니다. 또 생리 전에 정신적 증상이 나타나는 이유에 대해서는 성호르몬이 뇌의 신경 전달 물질인 세로토닌과 억제성 아미노산 가바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으로 밝혀졌습니다. 아직 신체적 증상이 왜 나타나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전은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생리전 증후군의 양방치료는 크게 2가지 방향의 접근법이 있습니다. 선택적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와 호르몬 조절법입니다. 아마 정신과 진료를 한 번이라도 받아보신 분은 선택적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 SSRI라는 약물에 대해서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세로토닌은 뇌의 신경 전달 물질로 감정, 수면, 식욕 등의 조절에 관여하고 행복감을 느끼게 하기도 해서 행복 호르몬이라고도 부릅니다. 선택적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는 신경 전달 물질인 세로토닌의 재흡수를 막아서 좀 더 오랫동안 세로토닌이 뇌 속의 신경 전달 체계에 잔류할 수 있게 만들어서 흔히 감정 상태를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우리가 흔히 우울증 약이라고 부르는 약 중에 선택적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가 많습니다. 중등도 중증 생리전 증후군 환자나 월경전 불쾌감 장애 환자의 경우 정신적 증상의 개선을 위해 선택적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를 매일 복용하거나 전체 주기의 절반 정도 복용하게 연구 결과에 따르면 60에서 90% 정도가 개선 효과를 보였다고 합니다.
호르몬을 조절하는 방법에는 피임약 복용이 대표적입니다. 성호르몬이 생리전 증후군을 촉발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피임약 복용을 통해서 난소에서 배란 자체가 아예 일어나지 않게 만들면 생리전 증후군 역시 없어집니다.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자면 생리전 증후군은 난소의 배란에 따른 호르몬의 변동 사이클에 따라 나타나는 거라서 피임약을 드셔서 난소에서 아예 배란이 일어나지 않게 만들면, 그래서 호르몬 농도를 일정하게 만들면 생리전 증후군도 당연히 같이 없어집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임신을 준비 중이시거나 흡연력, 혈관질환 과거력이 있는 분들께는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심한 생리전 증후군이나 월경전 불쾌감 장애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거나 대인관계에서 불편함을 겪고 계신다면 선택적 세로토닌 제흡수 억제제나 피임약 복용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신을 준비 중이시다거나 흡연력, 혈관질환 과거력 등으로 이러한 약을 복용하기 어렵다거나 아니면 드셔봤는데 부작용이 있어서 다른 방법을 찾으시는 경우, 제가 다음 영상에서 올려드릴 생리전 증후군의 유형별 완화 방법이 도움이 되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번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안녕.